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갔다가 그냥 돌아왔던 친구가 있어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땐 예방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친구가 왜 맞을 수 없냐고 물었더니 간호사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대요. 예방주사는 단순히 저항력을 생기도록 하는 주사가 아니라 우리 몸에 힘이 약한 바이러스를 넣어서 스스로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원리예요. 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친구는 인생을 떠올렸대요. 무조건 도와주는 것보다 스스로 힘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줄 때 훨씬 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었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신가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부산 중구 광덕 안정한의원 부산 중구점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의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박재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예방주사 원리에 대한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네. 아니 사실 약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몸에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원장님께서는 내 몸의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 이것만은 내가 꼭 지킨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체질의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음식을 지키는 걸로 많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먹고요. 네. 해산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을 먹을까 말까 이렇게 좀 철저하게 가리는 편이거든요. 네. 나한테 이제 잘 안 맞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내과적으로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면역력 같은 게 떨어지기가 쉬워요. 네. 저는 이제 수년 정도 이 체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웬만큼 놀아서는 뭐 체력적으로 지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도 한번 팔체질에 가서 한번 체질 검사를 받아봐야겠네요. 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수족냉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해 주셨어요. 네. 한의학에서는 수족냉증을 어떻게 보고 또 치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중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중풍이라는 것이 겨울철에 더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언젠가 한번 미니 강의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였는데 네. 그날이 오늘이었군요. 네. 많은 분들이 참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중풍 어떤 질환인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중풍이라고 이제 총칭해서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네. 현대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인사불성이 돼서 넘어지거나 반신불수나 구안화사,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병증인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발병해서 빠르게 진행되므로 풍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뇌조직은 평상시에도 이제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중풍은 크게 이제 허혈성과 출혈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뇌혈관에 이제 폐색이 발생하면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 뇌조직의 기능이 손상됩니다. 이제 뇌혈류 감소가 되는 시간이 일정 이상 누적돼서 길어지게 되면은 네. 이게 조직의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를 이제 뇌경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뇌혈류가 순간적으로 감소돼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은 치료를 통해서 이제
혈류 공급이 다시 시작이 되고 정상적으로 조직의 괴사 없이 회복이 됐을 때 네. 이럴 때는 이제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들을 전부 허혈성 중풍 혹은 허혈성 뇌졸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출혈성 중풍이라는 거는 이제 뇌출혈을 의미를 하는데 두개 내 출혈로 인한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상에 의한 출혈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의 출혈 등이 있으며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것은 고혈압성 뇌출혈이나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그다음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등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뇌출혈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중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흔히 중풍이나 이 뇌졸중으로 부르지만 그 분류가 좀 생각보다는 다양한 것 같아요. 동반되는 증상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동반되는 증상은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편측마비, 그다음 안면마비, 감각 이상, 발음 장애 등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허혈증 뇌졸중의 증상은 이제 폐색된 혈관이 뇌의 어느 조직을 담당하고 있냐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의 부전 이외에도 뭐 실인증이나 실어증, 그다음에 시야 장애나 의식 소실 이런 증상들이 더 나타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꼭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고 네. 어느 조직에 이제 혈류가 공급이 끊겨서 괴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이제 마비나든지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전조 증상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편측 마비나 안면 마비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좋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대부분 힘든 경우고 전조 증상이 동반되는 빈도가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FAST라는 문자 조합을 이용해서 뇌졸중의 증상을 일반인에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F는 이제 페이스의 약자로 안면 마비를 의미하고 A는 암의 약자로 팔 혹은 다리의 근력 저하를 의미하고 S는 스피치로 구음 장애를 의미하며 T는 이제 타임으로 뇌졸중 증상을 인지하는 즉시 이제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조 증상이 거의 뭐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래도 어떤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어르신분들이 팔이 조금만 저리기만 해도 내가 중풍이 아니냐 이렇게 맞아요. 의심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네. 그 저린 증상도 분명히 중풍 전조 증상 중에 하나지만은 다른 것들이 이제 같이 동반이 돼야 그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그 위치에 따라 증상은 다양한 편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쪽 방향에 얼굴과 팔이나 다리가 먹먹하거나 저린 느낌이 드는 감각 이상이 나타나거나 한쪽으로만요. 그렇죠. 네. 양쪽이 아니고 한쪽이라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오면서 힘이 빠지는 운동마비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한쪽 얼굴이 먹먹해지면서 이제 입술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말이 또 어눌해지면서 상대방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아주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하는 그런 전조 증상들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걸음걸이가 이제 불편해지고 중심을 잡아서 서기가 어려워지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치매와 비슷한 그런 증상들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이 뇌졸중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이제 분류에 따라서 좀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뇌출혈 같은 경우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상이거나 그러니까 뭐에 넘어진다거나 누구한테 두드려 맞았을 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제 자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자발성은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표적이고 이거는 네. 당연히 이제 만성 고혈압과 관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혈압약을 평생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이제 평생 먹어야 되지만 네.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뇌출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고혈압성 뇌출혈은 이제 혈압 상승의 정도나 아니면 고혈압이 지속된 기간 이런 것과 관련이 높고 네. 전체 중풍 중에 이제 10%를 차지하는 정도로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혈압 관리는 이 중풍 때문이라도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혈압, 뭐 뇌경색, 광상 동맥 질환, 당뇨 이런 것들이 뇌출혈의 위험 인자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50대에서 60대 사이에 발생하고 그다음에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성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내출혈이 발생할 경우 이제 40%의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네. 뇌출혈은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은 90% 정도가 뇌주막하 출혈이라 해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허혈성 뇌졸중은 발생하는 기전에 따라서 이제 대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 그다음에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그다음에 소혈관 질환 또는 열공 뇌경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렇군요. 네, 또 지속 시간이 짧아서 24시간 이내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를 일괄성 허혈 발작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가볍게 이제 마비감이나 언어 장애 이런 것들이 있었다가 이제 그 뇌조직에 손상이 없이 금방 돌아오니까 이거는 발생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지 않고 완벽하게 돌아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는 바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치료를 받으셔야 정상적으로 돌아올 네. 수가 있고, 근데 일괄성 허혈 발작 같은 경우는 꼭 치료를 안 해도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르신분들이 뭐 내가 CT를 한번 뇌 CT를 찍고 네. 왔는데 전에 뭐 중풍이 지나갔다고 하더라. 이런 경우가 이제 본인은 인지를 못했지만 네. 가볍게 뭐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데 모르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오. 촬영해 보니까 뭐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든지 그런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흔한 원인은 대사질환인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게 있으면 이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죽상경맥증 아니면 뭐 동맥경화증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점점 이 혈관이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기름 같은 게 이제 좀 끼는 현상인데 그게 끼다가 보면은 이제 좁아질 때만 해도 혈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뭐 산소라든지 영양물질은 공급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좁아지다 보면 딱 막히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 경색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심장 부정맥이나 심부전, 그다음에 심근경색의 후유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장에 혈전이 생성이 되고 이 혈전들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작은 혈관을 막게 되면은 그때 이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혈전들은 되게 작기 때문에 큰 혈관들을 돌아다닐 때는 문제가 없다가 이제 뇌혈관처럼 작은 쪽으로 오면은 막히게 되면서 이제 뇌경색이 발생하는 건데 네.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어떤 혈전들이 돌아다니면서 순간적으로 막는 경우, 아니면 이제 죽상경맥증으로 서서히 그 부분들이 막히다가 꽉 막히게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 아주 드물게는 이제 모야모야병이나 호모시스테인 혈증 이런 아주 뭐 흔히 잘 발생하지 않는 질환들이 있는데 이 때문에도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궁금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뇌졸중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 한의학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뇌졸중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중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중풍에는 지금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뇌졸중이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이지만은 이제 포함이 안 된, 그러니까 중풍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한의학적 원인은 이제 화성이라는 건데, 이 화성이라는 거는 뭐 지역 이름이 아니고 네. 이제 불이 좀 커져가지고 이제 열이 많이 생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통이 있고 나서 얼굴이 이제 좀 빨개지는 경우가 있고, 또 열이 있기 때문에 입이 마르거나 그다음에 목구멍이 좀 건조하면서 번조증, 뭐 가슴 답답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잠을 잘 때 놀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여기 열이 많으니까 그거가 잘 때 또 진정이 안 돼서 내가 갑자기 깬다거나 좀 놀래서 두근거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오줌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찔끔거리거나 아니면 따끔따끔한 느낌이 드는 소변잔적 같은 증상들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열이 많기 때문에 대변을 보기 힘든 증상도 있고, 또 이제 어두워지면은 미친 듯이 날뛰고 헛소리를 한다. 이런 홍방서머라는 이제 한의학적 표현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무조건 동반되는 게 아니고 열이 극심한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설태라고 해서 이제 혀에는 누런색의 이제 태들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고, 맥도 이제 보통 이상으로 빠르고 크게 뛰는 홍대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경색이 있으셨으면은 아, 나는 화성으로 이제 중풍이 왔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기어로 인한 경우가 있는데, 기어라는 것은 이제 매우 허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반되는 증상도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정신이 피곤하면서 사지가 이제 연약하고 또 말하기 힘들어하고 기운이 없고 또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기도 싫어하면서 어지럽고 뭐 심장이 뛰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제 화성으로 인해서 심장이 뛰는 거는 좀 더 크게 뛰고 빠르게 뛰는 증상이고 여기서 심장이 뛴다는 거는 이제 너무 허약하니까 그런 약하게 뛰는 것들도 잘 느껴지는 이제 다른 거에 인지를 못하고 심장 뛰는 거에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형태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이제 뭐 중풍이 오는 경우도 이렇게 기여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이제 이런 분들은 쓰러진 후에 말을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 얼굴빛도 어둡고 맥도 잡아보면 되게 이제 미약하고 약하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습담으로 인한 경우가 있는데 습담이라는 건 이제 습기랑 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 이제 중년 분들의 아저씨를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나오시고. 배가 좀 예. 나오시고 그다음에 평소에 음주도 많이 예, 하시고 얼굴도 좀 빨가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평소에 살이 찌고 얼굴은 또 붉기도 하고 흰 경우도 있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습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몸이 항상 무거워해서 움직이기도 좀 싫어하시고 네. 이런 경우가 있고 항상 이제 쉬는 날에는 좀 잠을 자려고 하고 몸도 이제 잘 안 움직이려고 하면서 네. 이제 목소리는 항상 가래가 좀 낀 듯한 그런 음성들을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제 네. 속도 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습담이 많다 보니까 소화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라 보고 그렇군요. 이 설태는 또 아까는 노랗게 나타났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두껍게 뭐가 많이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회식 많이 하시는 중년의 남성분들을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중풍이 왔다고 하면은 습담으로 인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양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양항이라는 것은 그 기능 평형 상태가 이제 이상적으로 너무 증가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율신경 같은 것들이 좀 과항진된 건데 이런 분들은 머리 아픈 것도 있고 어지러움 증상도 등반이 되고 이명증 같은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또 근맥이 순동한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입술이나 근육, 입술 주변의 근육이나 눈동자 같은 게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과항진되니까 있는 거고 얼굴도 이제 붉은 경우가 많고 또 이런 분들 화를 좀 잘 내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중풍이 오셨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양항이라 해서 기능이 좀 항진되어서 이제 중풍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양어로 인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방금 얘기한 양왕이랑은 정반대라고 네. 보시면 돼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저하된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사지가 좀 차갑고 소변이 청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오줌이 그냥 잘 나오고 좀 새는 느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밥도 좀 적게 먹으려고 하고 땀도 이제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땀구멍이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현부라고 해서 땀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땀이 그냥 줄줄 새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보시면 되고 또 기어랑 비슷하게 기운이 적고 말소리가 적으면서 그다음에 음성도 좀 가벼운 편이고요. 설태는 이제 담백하다고 해서 뭐가 잘 없는 거예요. 누런거나 흰거나 두꺼운 태가 없고 좀 윤기 있고 그냥 별게 없어 보이는 그런 모양의 설태를 가지고 있고 맥은 이제 깊고 빠르게 아주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빠르게 이제 천천히 빠르게 지나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이 중풍 치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중풍의 치료는 이제 주로 후유증 치료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이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네. 그 아까 제가 미국에서 뭐 흔히 하는 운동이라고 FAST라 네. 해서 그 T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응급실에 가장 빨리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증상이 있었으면 119를 불러서 바로 이제 응급실에 갈 수 있도록 해야 제일 좋은 거고요. 네. 이 처치 시간이 빨라질수록 후유증이 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1분, 2분 늦어질수록 나중에 남아있는 증상들이 후유증 형태로 이제 괴롭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이제 이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 구급차를 제일 빨리 부르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럼 이제 그 구급차가 오는 동안에는 이제 수평으로 눕히거나 네. 눕혀가지고 입속에 뭐가 있는지 관찰을 해야 돼요. 이물 같은 게 있으면 이제 호흡이 그분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게 입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꺼내 주셔야 되고 네. 또 입속에 이제 그걸 꺼내주고 비어 있는 상태보다는 뭐 솜 같은 거를 솜이나 거즈를 넣어주면은 혀를 깨무는 것들을 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발작이 있을 때 어떤 대처하는 방법이랑 비슷한데 어쨌든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우황청심원을 복용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의식이 없어서 뭐 먹을 힘이 없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황청심원 구비를 해뒀던 거는 향을 맡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우황청심원에도 이제 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맡기만 해도 의식이 좀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우황청심원을 보통 이제 그냥
평상시에 먹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너무 놀랄까 봐. 네, 놀랄까 봐 네.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우황청심원의 근본은 본래 그 옛날에 썼던 응급약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이거를 응급적으로 먹거나 향을 맡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네. 평상시에 뭐 상복하는 것이 뭐 놀란 가슴을 이제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거를 항상 뭐 먹는다고 해서 중풍이 뭐 내가 올게 예방되거나. 안 온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독된 바늘이 있다면은 그거를 10손가락 끝을 따주는 게 좋아요. 이제 우리가 체했을 때 엄지손가락을 따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따는다는 의미는 이제 피가 나오면서 가운데 뭐 소화라면 소화 아니면 뭐 머리라면 경색으로 이제 막힌 것들을 좀 뚫어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데 피가 나오게 함으로써 다른 피가 이제 좀 분산이 되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꼭 손가락 10손가락 끝이 아니더라도 뭐 코와 입 사이에 있는 인중혈, 네, 온폭화진 인중혈이라든지 아니면 양쪽 귀가 이제 연결해서 머리 끝을 보면 백회혈이라고 있어요. 아, 네. 백회혈도 유명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곳에도 찔러서 이제 피를 빼주게 되면 혈관의 압력을 이제 최대한 줄이기 때문에 뇌출혈인 경우에 예방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구급차를 부르고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황청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색에 조금 더 효과적인 거예요. 내가 그 막혀 있는 경우에 뚫어주는 개념이 더 강한 거고, 네. 난 피를 뺀다는 것은 이제 뇌내출혈 같은 게 있을 때 다른 쪽으로 피를 빼서 이제 혈압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 2가지로 좀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이분이 쓰러졌을 때 경색인지 출혈인지 저희가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뇌출혈에 비해서 뇌경색의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경색이라 보시면 되고 드물게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있을 때 두통이 같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서 이 사람이 쓰러졌다. 그런 경우에는 뇌출혈이 맞다 보시면 되고 이 경색이 있고 뇌출혈이 있을 때는 뇌출혈이 훨씬 더 위험하고 사망률도 높고 후유증도 많이 남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 하시고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또 한의학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응급적으로는 무조건 119에 가시는 게 맞고 그걸 처치를 하고 나더라도 이제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한방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처음에 보통 뇌경색이 있었고 그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공진단을 많이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공진단에는 이제 사양이나 녹용, 당기, 산수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색 후유증에 많이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직된 근육이나 뒤틀린 뼈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하는 기법이 있으면서 침치료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제 중풍 7처이라고 해서 이제 중풍에 좋은 7가지 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뭐 일주일에 3번씩 오셔가지고 항상 침 치료를 받는 것도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 그렇군요. 또 이제 마비가 한쪽으로 보통 남아 있는데 네. 그 마비감이 남아 있는 반신하고 그리고 그 반신을 지배하는 신경근은 척추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침 이제 봉약침이나 약침의 형태로 자극을 주는 치료도 있고 또 개별 체질에 따라서 이제 한약을 처방해서 이 사람의 회복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외에는 이제 혼자서 재활 운동을 하시는 것들 이제 주로 평지 위주로 산책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그거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또 체질 진단을 해서 그 체질에 알맞게끔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계속 지키시다 보면은 고혈압이나 대사질환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또 재발할 수 있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중풍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무서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중풍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는 있지만 그 질환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원장님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중풍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재훈 원장님께서 중풍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몸이 뻣뻣한 이런 네. 증상이 있으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뭐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오인하기도 쉽다고 하더라고요. 강직성 이 척추염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요통이 주된 증상이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네. 쉬운 것이 사실인데요. 네. 이제 강직성 척추염을 류마티스 질환의 일종으로 이름 그대로 이제 척추나 골반 이런 뼈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세가 이제 뻣뻣하게 굳어지는 병인데 네. 이 강직성 척추염에 걸리면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허리 아래쪽에, 엉치 쪽에 이런 데 번갈아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밤에 통증이 악화되는 야간 악화가 있기 때문에 또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병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일자로 계속 굳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거나 펴기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흉곽이 정상적으로 들렸다가 내려왔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흉곽의 움직임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디스크랑 어떻게 허리 통증이 되면 이제 오해를 하는데 조금 쉬면은 통증이 줄어드는 것들이 이제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과 달리 이제 강직성 척추염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혹은 오래 누워서 쉴 때 아니면 오래 앉아 있을 때 이럴 때 오히려 더 통증이 심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구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활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줄어들고요. 그래서 아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런 허리 아픈 것들 특히 뭐 계속 쉬면은 더 심해지고 밤에 심해지고 아침에 심한 이런 패턴들을 3개월 이상 보인다면은 류마티스 내과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는 것이 좋고 네. 강직성 척추염은 이제 증상 초기에 발견해서 이제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병의 진행을 늦추고 관절 변형을 막는 것이 중요한 질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박재훈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받으셔도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적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매생이입니다. 매생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재훈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매생이 먹다가 혀가 뒤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네. 이 효능을 알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매생이는 이제 5대 영양소를 이제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제 해조류인데요. 네. 매생이는 이제 강알칼리성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주나 흡연, 그다음에 과도한 산성 식품의 섭취를 많이 하세요. 몸이 이제 산성화되신 분들한테 알칼리 성분이 있는 매생이를 섭취하면 중화가 되기 때문에 이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므로 이제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또 각종 비타민이나 무기질 이런 것들이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을 배출하게 해주고요. 중성화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숙취가 잦은 분들 이런 분들에도 매생이국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매생이는 또 칼슘이랑 철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칼슘은 이제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철분 같은 경우는 혈관에 쌓이는 유해한 콜레스테롤 성분을 용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매생이는 이제 엽록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 및 흡수가 빠른 게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칼로리가 낮다고 네. 보시면 되고 겨울철에 이제 열량을 과잉 섭취해서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매생이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추운 날에 매생이 꼭 한 사발 먹어야겠네요.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찐든보감 오늘은 매생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2 287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재훈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159에 49, 43살이요. 네, 지금 제 옆에 박재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네.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어떤 증상으로 좀 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네. 이렇게 뭐 자면서도 그렇고 그냥 갑자기 한 번씩 엉덩이 뒤쪽부터 해가지고 네. 그 다리가 쭉 저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러니까 저리는 느낌도 있고 약간 그 청소년기 때 성장통처럼 막 아픈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갑자기 너무 심하게 아프다 또 좋아졌다가 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다리가 양쪽 다 그러신가요? 아니면 한쪽만 그러신가요? 이게 왼쪽이 심하게 그러다가 또 오른쪽이 그러다가 또 양쪽 다 그럴 때도 있고 네.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네, 일단 양쪽 다인데 번갈아 가면서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왼쪽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네. 부위는 엉치라고 하셨는데 그 다리 쪽으로 내려갈 때는 앞쪽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뒤쪽으로 내려가나요? 증상이? 거의 허벅지 쪽은 앞쪽이 그렇고 내려갈 때는 이제 뒤로 허벅지 앞쪽으로 해서 종아리 뒤쪽으로. 그러니까 허벅지는 전면부가 되고 네네네. 무릎 밑에 같은 경우는 종아리 뒤쪽부가 된다, 그죠? 네. 네, 그게 양쪽으로 있으시고 그다음에 네. 허리 자체도 아픈 게 좀 있으신 것 같나요? 네, 많이 아파요. 허벅지 전면 종아리. 지금 증상은 이제 제가 단순히 들어봐도 좀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해서 이제 하지 방사통이 있는 경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네. 지금 증상만으로 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아니면 뭐 척추관이 좁아져서 협착증이 있다 이렇게 제가 완벽하게 진단을 내린다기보다는 그걸로 인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랑 유사해요. 그래서 네. 그 근데 이게 한 달 넘으셨나요? 네, 좀 됐어요. 몇 달 이렇게 아픈 건 한 서너 달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지금 증상은 이제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반드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좀 알아보시려면 내가 디스크 증상이다, 협착증 증상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원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엉치나 허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리를 주구장창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엉치나 허리나 이런 식으로 막힌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저리다는 증상은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나 네. 협착증 때문에 허리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뭐 좌골신경통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좌골신경통처럼 엉치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걸로 치료를 반드시 좀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네, 또 궁금하신 걸 저한테 더 여쭤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음. 러닝머신 같은 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네. 뭐 뛰기나 뭐 조깅이나 이런 걷기 같은 거는 좀 안 좋은가요? 다리가 우선은 아프거나 이럴 때? 네, 원인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그 경사 그 런닝머신도 보시면 이제 경사를 좀 올릴 수가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경사를 올리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네. 런닝머신 하실 때도 그 걷는 거 위주로 하셔야 돼요. 좀 뛰게 되면은 이제 내가 착지를 할 때 그 체중의 충격이 허리나 무릎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뛰는 것보다는 네네. 걷는 거 위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 그 네. 위에 생활적으로는 계단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경사진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허리에 안 좋으니까 그거는 생활적으로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경사진 거를 최대 피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 155고, 몸무게는 68이고, 예. 네. 나이는 75살인데, 예. 네, 지금 제 옆에 박재훈 원장님 예. 나와 계시니까요. 예. 궁금한 점 예, 예. 물어보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네.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한약을 많이 먹었는데, 예. 네네.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네네. 그 체질 검사는 하니까 태음인이라 했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위산이 자꾸 나와서 좀 이래 내과에 좀 자주 가는 편이고 혈압약을 네. 먹고 그래 혈압약도 살고 드시고. 있는데 예. 네네. 건강 검진을 했는데 네. 혈액 나이가 85세고 네. 그 뇌경색이 올 확률이 1.5배가 높다 그리 나왔는데 예. 네네. 화에 네. 뇌경색이 안 오게끔 뭐 예방하는 것이 있나 싶어서 그런 박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네, 이 뇌경색 올 확률이 높다는 건 이제 그 동나이대 연세에 비해서 다른 분들보다 1.5배가 높다는 그런 얘기 같고, 그다음에 예, 예. 혈관 나이가 85세라는 거는 현재 어머니 나이가 75세신데 이제 예, 예. 그것보다 10살 정도가 높게 나온 거잖아요. 예. 이거는 혈관에 이제 그 좁아지는 정도를 살펴본 건데 보통 예를 예. 들어 어머니 나이 때는 이 정도가 좁아져 있어야 되는데 남들보다 어떻게 조금 더 좁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생활적으로 음식 관리를 제가 봤을 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몸무게도 뭐 155에 68kg면 조금 과체중인 편인데 뭐 이 몸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속에 이제 구성이 이제 근육 예. 부분이 더 많냐, 뭐 지방 부분이 더 많냐 이런 건데 예. 대부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운동 같은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이 많을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태음인이라고 체질 검사를 받으셨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예. 이 태음인들은 이제 고기 종류가 좀 잘 맞는 편이거든요.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를 꼭 많이 드세요. 예. 보통 혈압이 높고 뭐 이제 이게 혈관 건강도가 이렇게 나쁜 경우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음인 예. 분들은 고기를 드셔야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예. 반드시 이제 뭐 고기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저는 네. 참 육고기를 안 좋아합니다. 육고기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한 예.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예. 매일 드시는 게 더 그 좋거든요. 육고기 냄새 자체가 싫어요. 저는. 고기를 싫어하시면 여러 종류 고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도 소고기를 많이 챙겨 드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해산물을 좀 가려주세요.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생물들. 먹지 말았고 예. 네, 평소에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는 저는 태음인이시면 제가 바깥 먹었네. 예. 그렇죠. 정반대로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 반대로 먹었네. 네, 그래서 예. 해산물을 꼭 가리시면서 이제 육류 예. 위주로 많이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예, 또 네. 또 뭐 다리 먹고 그런 건 없습니까? 다려 먹는 거는 율무를 좀 끓여 드시면 많이 어머니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율무, 예. 네, 예. 아니면 둥글레차 같은 것도 좀 잘 맞습니다. 예. 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 뇌경색이 안 오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방금 음식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육고기 거를 먹고 율무다리 먹고 둥글레다리 먹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내과적인 건강이 좋아지면은 이제 혈관 건강도 개성이 되면서 더 예. 악화되는 게 방지되니까 혈관이 막혀서 예. 경색이 오는 예, 게 예.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다. 아, 예, 이렇게 예, 말씀을 예.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문자 상담 살펴볼게요. 뒷번호 1678 쓰시는 분. 아버지가 5년 전 중풍이 오셔서 편마비가 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라면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못 드시게 하는데 중풍 환자들에게 먹고 싶은 걸 못 드시게 하는 걸 피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하고 한의원에 가면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근데 먹고 싶은 거를 뭐 못 먹게 말리는 걸 피해야 되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못 드게 하셔야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풍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대사질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그 음식은 이제 체질에 따라서 먹는 게 좋은데 일단 라면은 어느 체질이나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공장에서 가공된 식품들은 몸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라면 드시는 건 당연히 좀 중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예. 같고 그거를 예를 들어 아마 병원에서는 그 먹는 것을 못 먹게 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것보다는 이제 음식을 가려서 이제 내과적인 건강을 챙기는 게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 예. 또 편마비가 있은 지 5년이나 됐다고 하셨는데 5년이면 좀 오래 되신 경우에요.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그러니까 중풍 증상이 발생하고 가장 회복이 빠른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넘고 뭐 2년, 3년, 5년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재활 치료라든지 뭐 운동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셔도 급작스럽게 회복이 되는 경우는 어려워요. 그래서 네. 내가 뭐 한의원 치료도 좋고 운동 치료도 좋고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들이 좋고 그거를 내가 포기해버리고 안 하게 돼버리면은 그 상태에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중풍 후유증이 아니고 그냥 노쇠하면서 걷는 게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회복을 노린다기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활치료나 뭐 한의원 침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1009 쓰시는 분, 원장님, 뇌졸중으로 마비가 오신 어머니 때문에 늘 걱정인데요. 뇌졸중을 앓았던 사람은 혹시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는데 맞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치매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혈관성 치매도 있고 알츠하이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무조건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뇌 쪽에 경색이 있어서 어떤 조직이 그 중에 괴사가 되었다. 그러면 네. 이제 당연히 치매 확률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지만은 뭐 영구적으로 뭐 이게 있으니까 무조건 치매 발병이 높아진다. 그렇게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뒷번호 6146 쓰시는 분, 팔체질 중에 목양체질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올해 64시고 키 170에 체중 86kg입니다. 뇌졸중으로 6년 전에 입원을 했고 지금 그래서 식사나 운동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저 같은 경우 공진단 좋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목양체질 같은 경우에는 공진단이 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 사양이나 녹용 같은 거는 목양체질에 딱 잘 맞는 한약재이기 때문에 공진단 복용은 이제 맞다고 올바르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키가 170이신데 체중이 86이면은 조금 이제 과체중이 많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풍이 있었지만은 또 아까 말했듯이 죽상경화증이나 동맥경화증 같은 거는 지방이 혈관이 쉽게 말하면 혈관에 침착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체중 관리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뒷번호 6936 쓰시는 분, 제 남동생 증상인데요. 키 176에 체중 61kg, 나이가 30입니다. 제 남동생이 요리를 하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머릿속이 너무 간지럽다고 해요. 그래서 머릿속을 보면 흰머리 중간중간에 피가 난 자국 같은 게 있거든요. 머릿속만 그렇고 일이 끝나면 가려움증도 심하대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네, 지금은 제가 그 피부 표면을 본 게 아니어가지고 네. 확실하게 알기는 좀 어렵지만 건선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이 돼요.
보통 대부분의 피부 질환들은 이제 어떤 피부 변형이 있으면서 가려움증도 동반되게 되는데 네. 머릿속에만, 그러니까 두피에만 있다고 해서 별일이 아닌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뭐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어떤 건지 만지 보시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휴대폰 뒷번호 1146 쓰시는 분, 저는 다이어트를 온갖 걸 다 해도 실패했어요. 근데 한의원에서 팔체질 다이어트에 대해 듣게 됐는데요. 팔체질 다이어트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문자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할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우선 그 팔체질 다이어트, 체질 다이어트의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네. 음식 구성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다이어트 뭐 PT를 하게 되든 아니면 한의원이든 병원이든 가게 네. 되면은 이제 지방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고 그렇죠.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하는 게 맞는데 그 기본적인 형태의 틀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 거기서 어떤 단백질을 먹고 어떤 탄수화물을 먹고 어떤 그 지방을 먹어야 되느냐가 이제 체질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네. 또 저 같은 경우 보통 설명드릴 때 음식을 섞어 먹는 걸 좀 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예를 들어 과일만 먹고 네. 그다음에 점심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위주로 된 식단을 드시고 어. 그다음에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만 드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야채는 섞어도 되는데 탄수화물과 이제 단백질이 합쳐지는 거는 이제 좀 방지를 하게 그렇게 좀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도 그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우선은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4870 쓰시는 분, 원장님, 저는 손목 시림 증상이 있습니다. 손목 시림 증상의 침 치료와 뜸 치료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리고 냉찜질이랑 온찜질 중에 뭐가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 손목 시림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신경이나 혈관계 순환이 좀 안 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손목 자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목 쪽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이 어떤 형태가 됐든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는 치료 중에 뭐가 더 낫나는 건데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뜸 치료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네. 이제 침 치료 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봉침 치료 같은 것도 더 같이 하셔야 완전하게 좋아질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찜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찜질이 더 낫다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온찜질을 해야 내가 이제 막혀 있는 것들이 풀리게 되는 형태고 얼음찜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간적으로 진정을 시키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치료에는 큰 역할은 못하고 온찜질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원장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한의사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 골드를 드립니다.